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인포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되기도 힘들고 하기도 어려운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참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되기까지도 힘들지만은 또 초기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고요. 막상 정부 지원 사업 선정되고 나면은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필요한 서류들 챙기고 협약서 만들고 뭐 한 그 뭐냐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류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까탈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그 하는 과정에서 뭐 주관기관욕도 많이 하시고 그 위에 있는 뭐 창업진흥원이나 기정원이나 뭐 중기부도 많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사실 좀 중립적인 입장인데 사실 뭐 중기부 입장도 이해는 되고 주관기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여러분의 입장도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들을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있었던 다른 멘토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뭐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많이 좀 미묘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보통은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평가를 많이 해봤다. 가서 뭐 평가도 많이 해보고 멘토도 많이 해봤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저는 현재 있는 기관에서 이제 창업선도대학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실제 사업계획서를 쓰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 또 프로그램 기획도 해봤고 실제로 운영도 해봤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기부나 이런 곳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주관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행할 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 멘토를 또 워낙 많이 하니까 또 여러분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제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 편만 들어드리기도 애매하고 또 마냥 중기부 편만 들어드리기도 애매한 게 사실은 양쪽 다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걸로 인해서 겪는 불편함들이 다 양쪽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어떤 편을 들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특징적으로 왜 지금까지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 왔느냐를 한 번쯤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지원 사업에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이나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좀 더 편해지는 건 없어요. 여전히 하기 지저분하고 뭔가 굉장히 좀 서류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러면서 막 되게 할 일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실제로 이제 주관기관 입장에서도 되게 막 골치 아픈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이슈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지원 자격은 왜 매번 바뀌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는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비대면 특화로 가져가긴 했었는데 사실 올 초 정도만 해도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자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 초 같은 경우에는 1,10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1,100명을 뽑는데 그게 이제 만 39세 미만의 청년 쪽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중장년을 40% 합쳐가지고 그렇게 1,100명을 뽑았으니까 실제로 청년의 입장에서는 뽑는 인원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중장년 패키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별도 추경으로 잡혀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기준 자체가 어떤 부분은 완화가 되면서 어떤 부분은 되게 복잡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공개 석상이 아니면은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일단 공개 석상이라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외시켜 놓고 현실적인 부분만 내놓자고 하더라도 일단은 창업이라고 하는 게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중장년 쪽보다는 젊은 층, 한 39세 미만에 한 20대, 30대, 40대 정도, 40대는 조금 애매하군요. 20대, 30대 안에서 그 창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적합한 어떤 지원 사업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40대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그동안 이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돈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쓴 경력을 살려서 뭐 대출을 받든지 해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20, 30대는 자금조차도 없으면은 뭔가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지원 자금이 그쪽으로 좀 쏠리려고 하던 그런 경향들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2018년도에 기술혁신 오픈 바우처가 시작이 되면서 추경으로 이제 좀 20, 30대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술혁신 오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어쨌든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보고 성장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돼 있었던 기술혁신 오픈 바우처가 바뀐 게 작년도부터 시작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술혁신 오픈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 자격을 어떻게 줬었냐면은 예비 창업자이거나 즉 창업을 아예 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긴 했었어도 이제 기창업자 기준으로 창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인 기업 이 정도로 기준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예비 창업자와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6개월 이내의 기업이라는 조건 자체가 조금 애매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지원 다 돼가지고 대면 평가까지 넘어갔는데 갑자기 전날 연락이 와가지고 뭐 그거를 무효화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좀 그 처음에 당초에 주최 측에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런 다양한 변수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예비 창업자의 조건은 창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이제 조건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뭐 심심해서 혹은 이제 호기심에 창업에 관심 있어서 한번 사업자 등록 한번 넣었다가 빼본 사람도 다 거기 걸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넘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어떤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일단 예비 창업자를 뭐 10년 전, 20년 전에 뭐 하나 한 걸 가지고 그걸 예비 창업자니까 지원 자격을 안 준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폭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창업을 안 하고 있으면 다 예비 창업자다. 그리고 뭐 과거로부터 뭐 히스토리가 이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동종, 뭐 이종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를 시켰다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매년 창업자가 이렇게 막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우죽순처럼 생겨나질 않아요. 실제로 진실을 보면은 2018년도 이전에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난 수년간 계속 밀리고 있었던 창업에 관심은 있었지만은 뭔가 그런 어떤 기관에서 조금씩 이렇게 지원 사업 받는 거 말고는 별도로 뭔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선뜻 창업을 못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갑자기 확 풀려나오기 시작한 게 2017년, 2018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웬만큼 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고 실제로 올해쯤 됐을 때는요 여전히 창업자들은 많지만은 지원 사업을 받을 정도로 준비된 창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미 받을 사람들은 다 나간 상태에서 뭔가 보완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아예 자격 미달인 사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39세 미만인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장년 쪽에서도 이런 니즈가 새롭게 나오겠구나 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잡았던 게 그거였고 그걸 합쳐가지고 올해 1100명을 뽑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반기에 추경은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은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작년에 잡혔다고 올해는 왜 안 잡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만 이제 잡힌다면 어떤 식으로 추경이 잡혀서 추가 모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비대면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웬만큼 예상은 됐었고요. 그렇지만 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리 제가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쪽집게 과외라는 것도 아니고 공고 나도 어차피 그 뒤로 뭐 2, 3주 정도 시간이 있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강좌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려면은 확실하게 모집 공고가 나온 다음에 그 모집 공고 문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뭐 비대면은 이럴 것이다 뭐는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먼저 설레발을 쳐버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거 믿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또 오히려 그 뭐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느니 여러분이 기존에 해오던 아이템을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추격 모집이 떴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예전에 제가 했던 그런 강좌들을 먼저 준비를 하다가 3주차가 되는 그 이제 본격적인 모집 공고가 뜨고 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특화시켜서 고쳐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 자격이 바뀌는 이유는요. 매번 이게 새롭게 런칭된 프로그램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진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룰을 확실하게 정하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한다 그래도 돌발 상황은 생기게 돼 있고, 그리고 모든 지원자들이 참 여러 가지 그 뒷구멍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지원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말 필사적으로 뒷구멍을 찾기 때문에 실제로 막상 공고문 띄워놓고 해보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온갖 그 돌발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100%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이제 나가더라도 사실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이나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 자격이 바뀌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이고, 특히나 예창이나 초창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의 흐름 자체가 다른 지원 사업 R&D나 이런 거보다 흐름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도 정식 공고가 뜨기 전까지는 저도 뭐라고 확실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이나 이런 안내를 할 때는 항상 공고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서 공고 하나 떴는데 이거 가지고 미리 한번 해보겠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정식적으로 어떤 공고문이 뜨기 전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일단은 뭐 이거에 맞춰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여러분 자신의 공력을 키워서 필요한 시점에 거기에 이제 실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아요. 괜히 정부 지원 사업 뭐 올해는 이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트렌드가 됐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우 지원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우 지원하고 하면은 이게 무슨 뭐 대입에 눈치 뭐 입시 눈치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사실 받으려고 하는 게 자금 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창업 성장하려고 하는 건데 막 지원 사업에 끌려다니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바뀌는 이유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소신을 지키면서 스스로 어떤 색깔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요구하는 게 많은 이유는 막 서류가 뭐 하나 하려면 이만큼 생기고 멘토링 뭐 하나 하려면 서류 한 7, 8장 내야 되고 저도 힘들거든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일에서 빠졌어요. 실제로 대부분이 아니고 다 빠졌구나. 다 빠졌고 교과목 운영한 거 하나만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어떤 민감한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좀 공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빠졌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 정도는 듣지만은 제가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핸들링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게 사실 제 입장에서도 속편하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작년 재작년에도 정말 저도 그 지원 서류 여러분 낸 거 처리하고 그거 막 해가지고 나중에 감사할 때 우리도 준비하거든요. 그건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별의별 희한한 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혀요, 실제로. 그 정도로 굉장히 까탈스러운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주관기관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도 힘든 이런 상황이 왜 나오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업비 유용이 되는, 즉 사업비를 부당 집행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들 나빠하세요.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뭐 도덕성에 문제가 있나?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돼? 나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마치 죄진 사람 취급을 하네?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지원 사업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헤쳐 먹으신 놈들이 있어요. 그런 죽일 놈들 때문에 계속 규제가 쌓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정말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솔직히 얘기할게요. 브로커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사업비 집행할 때 그대로 집행하면 어려우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사업비 돌려가지고 쓰려고 온갖 짓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건비 삥땅 치는 그런 놈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거 이외에도 뭐 사업비 이거 하느라 하다못해 여러분 사업계획서 쓰는데도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보면 알아요. 브로커 낀 사람도 있어요. 컨설팅 받는다고 해놓고서 막상 컨설팅 내보면 거기서 첨삭 다 해줘가지고 거의 그쪽에서 쓴 거나 다름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야 어차피 대가 받는 거 없으니까 그냥 받은 다음에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독설 던지고 막 뼈 때리고 하면서 고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돈 받고 하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던지는 식으로 했다가는 제대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실제로 일부 몇몇 질 나쁜 컨설턴트들은 그런 첨삭 같은 것도 실제로 한다고요. 그 첨삭이 그냥 조사 한두 개 바뀌고 맞춤법 한두 개 바꾸는 정도면은 그냥 조언 정도지만은 아예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아니, 당장 지원하는 거부터 벌써 그런 걸 써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성공 보수를 대신에 챙겨가지고 가져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놈들이 결국에는 이 문화를 다 망쳐버렸다고요. 이게 10년 전만 해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건비 삥땅 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막 무슨 뭐 물건 하나 사는데 막 서류를 이만큼 챙겨야 되고 사업비 비목을 이렇게 챙겨야 돼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쓰기도 좀 완화가 돼 있었고 뭔가 뭐 5만 원 미만은 뭐 이제 간이사업 계획서는 이런 걸 간이사업 계산서나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유도리 있게 돌아갔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이니까 계속 삥땅 치는 인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현금을 주고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영수증만 붙여서 후정산을 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20년 전에는. 그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인카드로 바뀌고 사업비 카드로 바뀌고 그 사업비 카드로도 또 문제가 생겨요. 카드깡을 하거든 인간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쌓이고 얼마 이상이 되면 뭐 해야 되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정말로 제가 그 당시에 중기부에 한 10여 년 전에 중기부에 계시던 분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토로를 하던 상황인데 어떤 기관에서 7억짜리 기계를 샀는데 현장에 감사를 가보니까 그 7억짜리 기계가 없었더라. 그 이제 그 업체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누나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다 환수시키고 막 그런 난리 났던 사례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도덕성은 문제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은 1,500명에 넘는 한 2,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헤쳐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제꼈어야 되는데 잘 못 제껴요. 왜냐면은 사업계획서만 보고 그걸 제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규제가 쌓이면 쌓이는 거고요. 제가 장담을 하건데 아마 여러분 내년 후년에는 이런 규제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테크닉들이 늘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그렇다고 지원 사업이 여러분 돈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나라 돈이고 제가 낸 세금이잖아요. 사실 저는 가끔 가다 이렇게 까탈스럽게 막 서류 처리를 하고 이럴 때 저도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이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또 뭐 하나 잘못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희한하게 꼬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짜증나는 상황을 떠나가지고 간혹 가다 들려오는 그 부당 사용의 사례들이나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를 들려가지고 삥땅 치는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 세금이 이렇게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하는 이걸 이렇게 착복하는 인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들 때문에 되게 열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요구하는 것이 많을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많을 거다. 어차피 많을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되는 거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면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미리 연락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 사업단이나 주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그걸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편해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보면은 주관기관에서 별거 다 요구한다고 막 욕하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렇게 요구가 돼요. 실제로 서류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 협약서 사인만 하고 안 읽어보는 온갖 요강들이고 온갖 규율들을 보면은 거기에 다 있어요. 실제로. 그 안내문을 내놓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읽어보고 그냥 영수증만 써가지고 낼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일이고 그거는 여러분뿐이 아니고 저조차도 정부 지원 사업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요즘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감정 상할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주관기관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할 때 되면은 뭐 그냥 밥 먹으면서 막 힘들게 하는 뭐 이런 그 창업자들도 이제 같이 이제 흉도 보고 뭐 여기 저 위쪽에 있는 뭐 전문기관 이쪽도 많이 욕도 하고
뭐 여러분들 또 멘토로 해서 오게 되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같이 주간기관 욕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막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여러분의 입장하고 주간기관과 이 중기부의 입장은 이런 식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의 입장은 제일 중요한데 국민의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한 톨의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문제없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증빙서를 많이 만드는 것밖에 없고 하나를 내라고 했더니 거기에다가 이걸 돌려쳐가지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매출이 이 지원 사업 하나 하면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분들은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면서 이제 서류 처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쓰고 뭔가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하느니 내가 그냥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원래 이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 뜬금 잡설에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시간을 들이는 문제는 어쨌든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원 사업을 안 해서도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원 사업을 본인이 하는 사업에 정말 적절하게 녹여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코스닥 상장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뭐 여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제가 거의 한 2주 가까이 뜬금인포 뜬금 잡설만 하고 있는데요. 원래 본 강좌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강좌가 지금 콘텐츠가 많이 밀려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까지 너무 바빴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지원 사업도 웬만큼 끝나고 해서 좀 강좌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본격적인 강좌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우리 사업계획서 얘기는 그만하고 좀 강좌 얘기하면서 좀 필요한 이런 그 창업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한번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인포 되기도 힘들고 하기도 어려운 정부 지원 사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